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헌법 11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자, 어제까지 파일이 좀 곤란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좀 부담을 줬고 그다음에 불편을 줬다면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정상적으로 잘했어요. 그래서 오늘 헌법 한번 바로 가볼게요. 오늘 문제 무슨 문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년 해경 경위공채 간부죠. 해양경찰 간부 시험 문제. 그래서 선거제도 선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해갖고 몇 개인가. 자, 이거 잘 안 나오는데 경찰 영역에서는 아직까지 몇 개인가 이런 문제를 내더라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살펴보고 자, 하도록 할게요. 우리 선거권이라는 거 헌법상 기본권이죠. 24조에 있는 선거권이라는 기본권. 자, 이거 국민의 정치적 참여권에 갖고 참정권에 해당되는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참정권에 해당되는 게 24조 선거권, 25조 공무단위권, 특히 이거는 간접민주적 수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거권이라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 법률상 제도, 그 법률상 제도 중에서도 본질적인 것을 요거는 아무래도 입법부의 재량, 입법부의 입법 형사로부터 조금 보호를 해야겠다. 그래서 몇 개를 이렇게 추려해 갖고 그거를 헌법의 방에다 옮겨 놓은 거죠. 그래서 만든 게 선거제도예요. 그래서 헌법에 있는 선거제도, 그러면 선거제도에 관한 조문이 있을까요? 라고 봤더니 선거권이라는 기본권을 통해서 67조 1항의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41조 1항의 국회의원 선거, 이렇게 갖고 요 둘을 뽑는 거는 기본권의 대상이다.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67조 41조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써있다는 거예요. 헌법에서 이만큼은 꼭 입법자가 마음대로 건드리지 말고 꼭 지켜라. 그래서 보, 병, 지, 비, 자유 선거 원칙은 이렇게 써놨는데 요 원칙이잖아요. 보통 선거 원칙, 그 다음에 평등 선거 원칙, 직접 선거 원칙, 비밀 선거 원칙. 자, 이렇게 써놓고 그 중에 자유선거 원칙은 명시적으로 헌법에 써있지는 않아요. 헌법에 써놓지는 않았지만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연하게 인정한다. 굳이 안 써놔도 항상 국민 주권은 뽑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반영하기 위해서 집회, 표현의 자유, 시위, 결사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반영하는 수단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건 안 써도 당연히 언제든지 자유선거 원칙은 인정한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명문의 규정이죠. 보통선거원칙, 평등선거원칙, 비밀선거원칙, 자, 그다음에 직접선거원칙은 대통령 선거할 제도,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할 제도, 심지어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 장이라든지 지방의회 의원 선거, 지방선거 할 때도 보평직비 자유선거원칙은 입법자 입장에서는 꼭 지켜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원칙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만큼은 지키면서 법률상 제도를 만들어라. 그래서 만든 게 공직선거법. 여기에 보니까 보평지피, 여기 보평지피, 자유선거원칙은 여기다 헌법에다 넣어놨으니까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통선거원칙은 아무 1인 1표 이렇게 된 거죠. 누구나 한 표, 누구나 한 표, 또 누구나 자, 피선거권, 여기는 누구나 선거권. 그렇다 해서 누구나 다, 그런데 보통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건 아니죠. 제한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은 범위 내에서 또 이거 국민주권 행사니까 이 필요한 범위 내는 거 엄격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연령 제한 18세 이런 것들, 대통령은 40세, 자, 피선거권, 그다음에 5년 국내 거주, 나머지는 피선거권 18세, 선거권도 18세. 그 다음에 연령이 있고, 그 다음에 주소나 거주 요건.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방선거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주소가 있는 자만 할 수 있고, 또 지방선거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거주, 60일 현재 거주 이런 식으로 해야 출마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주소나 거주, 연령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범죄. 자, 공직선거법이라든지 국민투표법을 위반했을 때는 선거 관련 법이니까 아무래도 이건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본인은 1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 이럴 때는 5년간 본인뿐만 아니라 그 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간 선거권 없다. 그다음에 나머지 범죄 법정형이 확정되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 10년간 선거권이요. 자, 그다음에 범죄가 공직선거법이나 국민투표법 같이 선거와 관련 없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현재 교도소에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선거권 없다? 그거 헌법 불합치. 그래갖고 현재 지금은 1년 이상 금고에 해당되는, 그럴 때는 선거권 없다. 하지만 1년 미만은 선거권 행사할 수 있어야죠. 그 다음에 집행유예자는 아예 교도소에 없고 현재 주소에 살고 있으니까 경미범죄, 그럴 때는 선거권에 대해서는 선거범죄에 관련이 없기 때문에 선거권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래갖고 위헌 결정 받았어요. 범죄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기탁금.
자, 일단은 피선거권을 행사하려면 기탁금 같은 거 내야 된다. 그래서 일정 금액을 내야 되는데 이게 과도한 기탁금을 하면 돈 있는 사람은 출마 못하고 아니 또 출마할 수 있고 돈 없는 사람은 출마 못하는 보통 선거칙이 바란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연령, 그다음에 주소, 범죄, 기탁금 마지막 하나가 이제 공직에 있는 자, 현직, 공직에 현직에 있는 자가 출마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90일, 자, 90일 전에 사퇴하세요. 원칙이에요. 다만 이제 30일 전, 그러면 그 직을 가지고, 그다음에 120일 전 사퇴, 이런 건 좀 암기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이렇게 예외가 있다.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평등선거칙 2개죠. 1인 1표제 하에서 지역구하고 비례대표를 뽑고 있는데, 그런데 지역구 할 때도 한 표를 행사해야 되고, 비례대표를 뽑을 때도 한 표를 행사해야 되는데, 한 표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내가 뽑지도 않는데 비례가 뽑히니까 이건 뭐야? 직접선거원칙에도 반하고, 또 내가 뽑은 사람이 공천을 받았으면 바로 비례 정당 투표로 가는데, 무소속을 찍은 사람은 정당 표가 사라지니까 이거 평등선거칙도 반한다. 그래서 헌법 플러스 결정 이렇게 나왔던 거죠. 아, 좋은 음악입니다. 자, 이렇게 1인 1표. 그래서 요 사건하고 또 하나는 선거구 획정. 그래서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 획정할 때, 그다음에 지방의원, 지역구, 선거구 획정할 때,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50%. 그래서 여기는 1대 3, 여기는 1대 2 이렇게 갖고 이 범주 안에 들면 합헌이고, 안에 들면 합헌이고, 넘어가면 벗어나면 위헌이다. 이건 암기하셔야죠. 자, 그다음에 직접선거원칙은 여기서 한 번 나오죠. 직접선거. 요게 이제 그다음에 비밀선거원칙은 세 가지만 하시면 되죠. 우리 선거 당일날 출구조사. 여론조사, 마지막에 팩스를 이용한 선거. 이 세 가지. 자, 멀리 공해상에, 자, 그래서 물고기 잡는데 1년 동안 패. 근데 국회의원 선거.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죠. 어떤 거? 팩스. 근데 팩스라는 방법을 둔다? 그러면 반하지 않는다. 팩스라는 방법이 있는데도 선거를 못하게? 그러면 또 위헌. 자, 여론조사 하죠. 늘 해도 돼요. 선거일 날 해도 돼요. 하지만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까지 여론조사는 선거 마감 시간까지 공표하지 않으면 비밀선거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출구조사는 선거일 날 합니다. 자, 선거 장소에서 50m 밖에서 출구조사. 그것도 마찬가지죠. 예단을 막기 위해서, 또 밴드웨건, 그다음에 열세조가 이런 것들 막기 위해서 일단은 선거 마감 시간까지 공표를 못하게 한다면 반하지 않는다. 이런 선거 원칙을 지키면서 만든 법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런 건 그냥 기본으로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선거가 만약에 이런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을 위반했을 때 그 선거 절차에 관한 하자로서 선거 관련 쟁송, 그래갖고 우리나라에서 선거 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 당선 소송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선거일을 기준으로 해서 선거일 전 절차상의 하자, 선거일 이후 절차상의 하자, 이후 전 절차상의 하자. 그러면 단심으로 하는데 국회의원하고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단심. 자, 일반적으로 광역장하고 광역비례의원은 대법원에서 단심. 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고등법원, 선거 관련 소송은 지방법원에서는 하진 않습니다. 자, 선거 절차에 하자가 있을 때는 선거인이 소송할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에 들어가지만 당선 소송은 선거인이 안 들어간다는 거. 이런 것들은 좀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선거 관련 쟁송이 선거 절차에 관한 하자뿐만 아니라 범죄 소송일 때는, 자, 요즘에 TV에도 많이 나오는데 뭐 무슨 특정 당 대표가 뭐 범죄로 인해서 소송합니다. 보통 1심은 6개월 내, 2심은 3개월 내, 3심은 3개월 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신이 당선이 되고 나서 4년 동안 소송을 하면서 무죄 추정받으면서 임기는 다 채우고 나가는 거, 이걸 막기 위해서 소송 절차 시간을 빨리빨리 진행하라. 그래서 이거는 강행 규정이다. 또 범죄 소송, 이 범죄로 인해서 100만 원 이상 본인, 그러면 당선이 무효되고, 당선이 무효됐을 때는 기탁금 돌려받은 거 다시 다 반환하고, 그다음에 선거 보존 비용도 다시 반환하셔야 돼요. 당대표 해갖고 대통령 선거 출마했다. 그러면 거의 뭐 300, 250억 가까이, 자, 그때 선거 보존 비용을 지원했는데, 만약에 그 당선이 무효되거나, 당선이 무효가 아니죠. 선거 문제로 유죄 확정하고 100만 원 이상, 그러면 그 보조금 지원했던 것 전부 다 반환해야 돼요. 이런 게 좀 문제라는 거. 그러면 정당이 어떻게 보면 또 존립의 중요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거물못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 그다음에 선거의 이런 것들을 강제로라도 지키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이런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제도까지 보셔야 돼요. 자, 문제 볼게요. 선거 제도와 선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즘은 선거 제도만 따로 나오거나 선거권만 따로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같이 붙여서. 기억 헌법재판소 1인 1표제 하에서 비례대표도 뽑고 지역구도 뽑는데 왜 한 표밖에 없는 거야? 이러면, 자, 직접선거원칙하고 평등선거원칙엔 반해도, 자,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원칙,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두 가지. 자, 니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자가 1인. 이거는 조문이죠. 67조. 여기에 조문이 있죠. 헌법에. 혼자 나오시면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혼자 나오시면요. 그래도 선거를 해서 3분의 1이죠. 2분의 1이 아니라 선거권자 국회의원 선거권자요. 3분의 1 총수 득표자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 당선될 수 없다. 2분의 1이 아니죠. 이건 조문 문제. 대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각급 선거 방송 토론위원회가 필수적으로 개최하는 대담 토론. 이런데 누구나 다 나오시면 좋긴 하겠지만 근데 이게 집중이 안 돼요. 또 주민들 또는 관심 있는 사람 위주로 가야지 관심도 없는 사람이 얘기한다 해서 주민들이 또 듣지도 않고 그래서 자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므로 초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 이건 반한다?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여론조사 그래서 일정 이상의 여론 그래서 지지를 받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그런다 해도 반하지 않습니다. 아주 유명한 판례였죠. 옛날 판례기도 하고요. 자리를 헌법 규정상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 대표자가 2인 이상일 때 이것도 67조. 자 헌법 67조. 그러면 2인 이상이 동수표를 얻었을 때는 국회에서 간선 국회 제적 과반수가 출석한 비공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 우리나라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는 맞지만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이죠. 이게 나오면 안 되죠. 최고 대표자가 2인 이상일 때 국회에서 제적 과반수가 출석한 그래서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회의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모두 4개가 다 틀린 질문이었네요.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그다음에 공개해서 다수표를 얻은 자가 당선이 되도록 한다. 이런 것들은 조문 문제니까 조금 자세히 보시면서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된 문제 봤는데요. 솔직히 뭐 여기 있는 내용보다도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정리해 드렸어요. 자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매일헌법이었습니다. 내일도 오셔야죠.